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개장 10분 남기고 있습니다. 증시 9 진행하고 있는 저는 강관우고요. 잠시 예상 체결가 좀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장 힘찬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전일장만 해도 올 들어서 최대 낙폭을 보여주면서 시장 분위기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요. 코스피는 2% 넘게, 코스닥은 3% 넘는 낙폭을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던 어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장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양시장에서 1조 원 넘게 순매수세를 보여줬던 하루였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밤 미증시, 은행주 중심으로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조금 불안 요소로 계속해서 작용을 했던 2월 CPI 지수도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6%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제히 반등했던 미 증시의 훈풍, 우리 시장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코스피와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기분 좋게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먼저 살펴보면요. 1.31%에서 1.24%로 조금은 줄어드네요. 하지만 2,378포인트 선에서 출발해 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2,400선이 무너질 때만 해도 너무나 아쉬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의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1.2%가량의 상승폭도 참 고맙게 느껴지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코스닥도 보시면요. 1.62% 상승폭 보여주면서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770선에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데 양시장 모두 1% 넘는 상승폭 보여주면서 미장 분위기 이어받을 수 있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어떤 표정 나타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보고 계신데요. 자, 오늘 일제히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거래일 전만 해도 모두 일제히 하락불을 켰다가 빨간불로 모두 상승 전환하면서 마감을 했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었는데 어제 분위기는 정말로 좋지가 않았죠. 삼성전자 먼저 살펴본다면 전일장에서 1.7%가량 낙폭을 보여줬는데 오늘 일단은 예상 체결가를 살펴볼 때는 그 낙폭 한 번에 회복을 해주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1.86% 높게 출발하면서 6만 10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 또 오늘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죠. 하지만 반도체 부문의 실적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상존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어제 들려온 이야기가 있는데요. 애플이 7년 동안 준비를 했던 MR 기기, XR 기기를 헤드셋에 출시를 한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삼성도 이에 맞서서 메타버스 기기, XR 기기를 출시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이 되어 나갈지까지도 삼성전자가 후발주자로서 어떻게 움직일지까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전일장에서 3%가 넘는 낙폭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좀 아팠던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1.23%, 1% 넘는 상승폭 보여주면서 82,000원 선에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다만 SK하이닉스 역시 삼성전자와 비슷하게 반도체 재고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들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SK하이닉스도 함께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서 앞서서 저희 증시 8에서도 짚어드렸죠. K칩스법 분명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게 좋은 호재 소식으로 들려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 볼까요? 오늘 0.36% 높게 출발하면서 55만 원 선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중요한 이슈가 있죠. 인터배터리 2023. 국내 배터리 전시회 중에서 최대 규모 그리고 정말 큰 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이 인터배터리 2023에서 과연 어떤 기술력을 자랑을 해줄지도 지켜보셔야 될 텐데 자, 국내 전시회 최초로 LFP 배터리 셀을 공개한다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LG에너지솔루션의 기술력이 들어간 자동차들도 함께 전시가 된다라고 하니까요. 오늘 LG에너지솔루션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관련주들, 특히 국내 배터리 3사들 크게 탄력을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깃드는 하루입니다. 삼성 SDI도 볼까요? 삼성 SDI도 어제 1.76%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오늘 0.5% 상승분으로 전환을 하면서 출발을 해줄 걸로 보이고 있고요. 72만 9천 원 선 출발이 되고 있는데 삼성 SDI도 오늘 역시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주주총회 열릴 예정이고 인터배터리 2023 참가해서 전고체 배터리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전고체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각형, 원통형, 파우치형, 초소형 배터리까지 모두 삼성 SDI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데 집중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인터배터리 2023에서 보여줄 수 있는 삼성 SDI의 기술력은 무엇일지 그리고 BMW 최초로 순수 전기 플래그십 뉴 i7이 또 함께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것도 인터배터리 2023에 볼 수 있는 그리고 분석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0.77% 낙폭을 보여줬는데 오늘 0.78% 상승불 켜주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더불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도 분위기 괜찮습니다. 5종목 모두 빨간불 켜면서 일제히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LG화학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전일장에서 1.81% 낙폭 보여줬는데 오늘 2% 넘는 상승폭 보여주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아동 공중보건 해결을 위해서 소아마비 백신, 영유아 필수 백신을 유니세프에게 공급하겠다. 대규모 수주 계약 이야기가 어제 들려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강한 출발하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 나란히 0.29%, 기아는 조금 더 상승폭 크게 가져갑니다. 2.1% 높게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 기아 지금 중국 법인이 지난해 수천억 원대 손실을 보였던 한편 인도 그리고 인도네시아 등 주요 신흥국들, 아시아 신흥국들 시장에서 점유율 점차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수출 단가도 2만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기아 오늘 시장 상승과 함께 좋은 주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그동안 정말 좀 많이 빠지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오늘 2.81% 높게 출발하면서 20만 1,50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도 역시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뜨거운 종목들도 눈에 많이 띄고 있는데 에코프로 BM 5.85%, 에코프로 7.95% 상승불 강하게 켜주면서 역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이트리온 헬스케어가 2.31%, HLB는 2.99% 높게 출발해서 34,50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LNF는 3.96%, 오늘도 역시 배터리 관련주들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에서 또 좋은 소식 하나 더 들려왔습니다. SK 에코플랜트의 자회사 테스와 함께 유럽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공략에 나선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래는 현지 시간 14일 EU에서 CRMA 핵심 원자재법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이 일정이 조금 미뤄졌다고 합니다. 16일로 일단은 미뤄졌는데 폐배터리 관련해서 내용이 담길 것이다라는 그런 초안의 예상 부분에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폐배터리 관련주들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자, 코스닥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 종목도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 종목 중에서는 SM이 혼자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56% 낮게 움직이면서 11만 3,400원 출발 SM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 게임주들 카카오게임즈 2.1%, 펄어비스 2.19% 상승불 켜줄 걸로 보이고 있고 SM과는 다르게 JYP 엔터테인먼트는 1.12% 상승폭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이트리온 제약도 오늘 2.94%, 3%가량 상승폭 다시 쌓아 올리면서 오늘장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역시 대체로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오늘 시장 흐름, 분명히 미국 시장의 흐름을 받아서 잘 나아가 줄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반등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살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의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 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시간 9시 11초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또 오르면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도 일단은 상승 흐름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0.71% 더 높게 움직이면서 1,311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원달러 환율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예상 체결 지수 살펴봤을 때 물론 그동안 빠졌던 그리고 특히나 어제 빠졌던 낙폭은 무서운 수준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도 반등세 보여줄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하루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출발했네요. 코스피 1.38%, 코스닥은 2% 넘는 상승폭, 2.22% 상승폭 쌓아 올리면서 출발합니다. 자, 오늘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봤을 때도 그랬지만 오늘 정말 빨강색, 이 빨강색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삼성전자 1.69%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체로 빨갛게 움직이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일정이 있는 것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분위기는 아닌데 말씀드리는 순간 1% 넘는 상승폭으로 전환을 해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철강 금속도 오늘 포스코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운수장비 쪽에서 기아 앞서서 살펴드렸던 것처럼 강한 움직임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1.97% 상승폭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겠고요. 자, 미국 시장에서 은행주들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볼 때 은행주는 조금 작게 나오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키워주시네요. 자, 카카오뱅크 2.47%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어제 시장만 해도 은행주보다는 신용평가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간밤 미증시의 영향이 오늘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전반적으로 금융주들 지켜봤고요. 코스닥 상황도 간단하게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코스닥도 상황 비슷합니다. 자, 오늘 정말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주고 있는 기분 좋은 모습 살펴볼 수가 있는데 어제 낙폭을 생각했을 때 오늘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습니다만 이 정도도 참 고맙습니다. 에코프로 여전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고요. 에코프로 7.82% 오늘도 상당히 강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짚어드리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면요. 화학 쪽도 오늘 상당히 강하네요. 첨보 2.39%, 성일하이텍 4.42%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살펴볼 수가 있고요. IT 부품 쪽도 LNF를 필두로 해서 대주전자재료 모두들 빨간불 강하게 켜주고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전반적으로 분위기 오늘은 굉장히 그래도 안심해도 좋을 만한 흐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자세한 개장 시황은 저희 강관우 앵커와 함께 한 번 더 짚어보시죠. 네, 전반적으로 뭐 미국 시장 기운을 받아가지고 우리 코스피, 코스닥 지금 계속 초반에 이제 장초반 좋은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외국인이 지금 코스피, 코스닥 지금 좀 뭐 이렇게 사들여오는 이런 분위기는 아니네요. 오늘 선물은 어제 상당히 많이 이제 팔아나가지고 오늘 좀 많이 사야 될 텐데 지금 2,000 계약 정도 육박하는 이런 정도를 사고 있어가지고 조금 살 거는 같습니다만은 현물 쪽에서 코스피, 코스닥 여전히 파란불로 있어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쪽 보니까 말이죠. 그 프로그램으로 보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 에코프로 BM, LNF 전체적으로 뭐 6%, 3%, 2.6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은 이쪽에서 프로그램은 지금 다 매도를 하고 있네요. 이게 좀 전체적으로 투자 주체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로 잡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것 같고 순매수 상위부터 이제 코스피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사는데 그렇게 많은 물량 아니죠? 38억 정도니까 큰 것 같지는 않고 상위에 SK하이닉스는 지금 일단 빠져 있고요. LG화학 뭐 이제 2차 전지 반등하는 그런 의미로 23억 정도 사면서 이제 1.8% 이렇게 이 정도 올라가는 거는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고 우리가 그 아까 지금사 코너에서 우리가 LG전자 이야기를 했었죠. 2.3% 뭐 바로 2.5%로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그 이창원 FA가 말한 대로 LG전자가 이제 전체적으로 전장 부분에서 그 사업 모멘텀, 이익 모멘텀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의 모습인 것 같고요. 어제 뭐 카카오 쪽에서 조금 이제 올라가는 것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카카오뱅크에서 2.5% 이렇게 올라가 주고 있고, 어제 H&M 같은 것도 보면은 이제 이게 시클리컬한 경기 순환 쪽의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변동폭이 심하거든요. 근데 어제는 많이 밀린 것 같은데 오늘 다시 이제 반등을 해주면서 힘을 좀 내주고 있고, 최근에 그 원전 관련돼서 다들 뭐 주가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한정기수 오늘 같이 좀 이렇게 힘을 내주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에서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쪽에서는 프로그래머를 그렇게 사는 느낌은 별로 제가 이제 받지를 못하고 있는데, 뭐 이름들이 보면은 전체적으로 뭐 이제 스몰캡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제 이 이름들이 익숙하시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순매수를 사는 그런 규모 자체도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뭐 삼성전자가 약간의 순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는 크게 뭐 밀릴 건 없다. 그래서 2380선 전후에서 좀 중심을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 있고요. 순매도 쪽으로, 프로그램 순매도 쪽으로 보시면은 역시 이쪽에도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순매도가 아까 얘기한 코스닥의 순매도와 맥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에서 외국인들은 여기서 진짜 팔고 있기도 하고 공매도를 좀 높이고 있다. 어제도 사실은 공매도를 상당히 높였다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계속 높여 있는 거고, 포스코 케미칼도 같은 맥락, LG 에너지 솔루션도 같은 맥락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여기서 지금 팔고 있는 게 한 200억 정도 이쪽으로 순매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케미칼,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는 올라간 것 같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은 프로그램 매도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코스닥으로 넘어왔습니다만은 역시 프로그램 매도 상위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쪽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순매도 공격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 주체로 보면 이제 코스피 쪽에서 이제 매도가 약간 줄면서 67억 정도로 이제 올라와 있고, 코스닥 쪽도 이제 뭐 크게 여기서 뭐 대규모로 매도하는 것 같지는 않고, 선물 쪽에서는 약간씩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아까 2,000 계약 조금 안 됐었는데 지금 2,300계약까지 이렇게 육박하는 걸로 봐가지고 결국은 2,380선에서 뭐 잘 보면은 2,400까지도 한번 트라이를 한번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여기 근처가 거의 균형점 아닌가.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펀더멘탈이나 아니면 모멘텀이나 이런 걸 잘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오늘 시장 일단은 계속해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강관호 앵커님께서 분석을 해보셨을 때 지금 수급 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포착이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외인과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가 특히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집중이 되어 있는 모습들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 만큼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하면서 종목들 그리고 시장 대응 이어나가 봐야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실시간 특징주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네, 계속해서 실시간 개장 특징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분과 함께하는데요. 스탁솔루션의 이슬희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저희 이렇게 방송 바뀌고 또 처음 나오셨는데 어떠신가요? 네, 정말 좀 새롭습니다. 또 이제 바뀐 만큼 또 좋은 종목 오늘부터 또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슬희 전문가님께 또 이렇게 저희 바뀐 분위기 어떤지 시장 상황이 또 좋기 때문에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지금 현재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슬희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뭐 반발 매수세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너무 이제 급격하게 단기간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이런 반등 나오는 부분들을 좀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시장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파장이 일고 있죠. 바로 이제 SVB 사태가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게 지금 장기적으로 갈 것이냐, 단기적으로 멈출 것이냐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장기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내 금융주들의 이런 악영향을 좀 단기적으로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금융주들의 계속된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던 상황이죠. 그리고 그동안 이제 재무제표가 좀 건전하지 않았던 종목군들 위주로도 매물 출회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시장이 회복이 되면 다시 한번 수급 흐름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번 사태가 시스템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현재 미국 연방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어쨌든 지금 예금 보증을 하겠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일종의 지금 처방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죠. 금융위기 때도 일단은 이제 예금 보증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2008년 이후로 지금 파산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증시에 단기적인 영향을 좀 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3월 달에 이제 금리 인상 부분인데 0.5% 정도 이제 금리 인상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들려오고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은행 파산 부분들과 좀 연결해 보면 아무래도 이제 미국 정부에서 시스템 안정을 택할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기대했던 이런 금리 인상 동결에 대한 기대감들도 충분히 좀 가져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당분간은 조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좀 판단이고요. 이에 따라서 저는 여전히 좀 실적주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 최근에 이제 순환매 돌고 있지만 여전히 흐름이 굉장히 좋은 상태이죠.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사실 경기 침체 시기든 경기 둔화 시기이든 결국에 시장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시장이 회복이 되면 가장 먼저 치고 올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낮아졌을 때 오히려 저가 매수의 시기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단기 관점에서 좀 봐야 될 섹터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섹터가 있죠.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SCI 평가 정보 이런 비덴트 같은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파산 사태가 일면서 이 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대안처들로 지금 수급이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현재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좀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증시가 이번 주는 조금 내내 불안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좀 단기 관점에서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일단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간밤 미 증시 상황 그리고 CPI 지수 발표가 된 걸 살펴봤을 때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부분들 크게 우려했던 부분들은 조금 완화될 수 있지 않겠나. 따라서 반등세는 조금은 이어질 수 있을 걸로 보인다라는 이야기 이슬희 전문가님께서 해주셨고 오늘도 역시 뭐 비덴트라던가 가상자산 관련주들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뭐 시황 살펴봤고요. 지금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실시간 특징주들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특징주 먼저 살펴보시죠. 자, 오늘 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가장 위에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LG전자 앞서 저희 증시 8에서도 짚어봤던 종목입니다. 금양도 자리하고 있고 LG화학, LG그룹 관련주가 두 종목이나 들어있네요. 더불어서 기아까지 이름 올리고 있는 코스피 개장 특징주 탑5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코스닥 개장 특징주 5종목도 보시죠. 바이오니아가 가장 위에 자리하고 있고요. KBG 이 종목도 어제 시장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위메이드 플레이 그리고 엘컴텍, DR텍까지 총 5종목 만나보셨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이렇게 개장 특징주 5종목씩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자, 먼저 코스피 특징주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LG전자, 금양, LG화학, 기아 이렇게 5종목 봤는데, 사실 워낙에 좀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어서 어떤 종목을 이슬이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실지 예상이 좀 잘 안 되네요. 자, 삼성전자와 뭐 이렇게 기아까지 5종목 중에서 개장 특징주 중에 이슬이 전문가님께서 지켜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하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일단 삼성전자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식하시는 분들은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신 만큼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6만 원을 좀 이탈을 하게 되면서 도대체 언제쯤 올라갈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 쪽이 이제 업황이 좀 부진이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까지는 좀 기대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하반기 때쯤은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상반기에는 좀 모아가는 시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죠. 삼성전자 역시 지금 금리 인상 압박으로 인해서 이런 성장주들이 잘 상승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역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전 시황에서도 금리 인상이 동결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성장주들이 또 이제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저가에서 충분히 저는 매수하기 좋은 시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전저점인 사실 51,800원 이하대까지 떨어지기도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 59,800원대에서 51,800원 그리고 65,000원대까지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을 상반기 때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좀 시가총액이 가장 큰 종목이다 보니까 단타 관점에서는 좀 맞지 않겠죠. 그래서 장기적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해서 지분 투자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는 만큼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로봇 산업에서도 앞으로 충분히 좀 이익 모멘텀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모아가시기에 좋은 자리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5만 전자다, 6만 전자다 말이 많지만 결국에는 우리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가장 큰 종목이고,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업군을 확장하고 있는, 특히나 이슬이 전문가님께서는 로봇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삼성전자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군에 대해서도 집중을 해보시면서 오늘 실시간 개장 특징주 코스피 5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실시간 개장 특징주 5종목도 저희가 짚어봐야 될 텐데, 바이오니아, KBG, 위메이드 플레이, 엘컴텍, DR텍까지 총 5종목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5종목들 중에서 일단은 좀 가장 큰 종목은 위메이드 플레이처럼 보이는데, 자, 우리가 어떤 종목 지금 시점에서 지켜보면 좋을까요, 이슬이 전문가님? 네, 위메이드 플레이 보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 제가 또 말씀드렸던 SVB 사태와 또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이제 또 가상화폐 관련주로서 또 이제 엮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비덴트라든지 SCI 평가 정보와 같은 테마를 가지고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종목 역시도 단기적으로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조금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적 대비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부담 없이 접근 가능한 자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위메이드와 또 합병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너지 효과까지도 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하지만 너무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단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가 17,55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부터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짧게 21,000원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실시간 특징주 중에서는 위메이드 플레이 짚어주셨습니다. 이 종목 사실 지난해 굉장히 좀 힘들었던 시기를 지나갔던 종목이기도 한데 현재 시점도 가격적인 매력 충분히 좋아 보이니까요.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을 가져보셔도 유효하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뭐 시장에서 제이오라는 종목이 좀 튀어오르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 뭐 2차 전지, 전자재료, 뭐 항공우주, 뭐 이런 소재 생산 설비 다양한 분야의 플랜트 영위하고 있는 제이오인데 자, 2월 16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한 이후에 지금 상장한 지 한 달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량의 주식 물량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있는데 자, 이 종목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2차 전지 그리고 항공산업 이 부분만 보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성장 가치는 충분히 저는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IPO 시장이 굉장히 좀 얼어붙었었는데 이번 이제 상반기 들어서 이제 기업 공개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대감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까지는 수급 흐름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오늘 이제 14%대 또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전고점을 넘어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판단이고요. 우선 이제 그 종목이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지금 가지고 있는 기대감과 테마들이 어떤 회사의 실질적인 매출액, 영업이익으로 이어지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지금 단기적 관점에서는 워낙 지지를 잘 해주고 있고 특정 구간에서 계속해서 지금 수급 흐름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튀어오르는 수급을 이용해서 단기 매매 전략은 좀 충분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에서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대신 좀 손절은 짧게 치고 들어가셔야겠죠. 네, 손절가는 이제 22,000원 라인 이탈하면은 추세 이탈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좀 손절하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짧게 27,000원 선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이오 올해 신규 상장했던 종목들 중에서 역시 좀 눈에 띄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단기 접근 유효하겠고 손절 라인은 짧게 잡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과연 어떤 종목을 따라가고 어떤 종목은 따라가면 안 되는지 이슬이 전문가님과 함께 또 계속해서 이어가 봐야 될 텐데 자, 따라가 말어 첫 번째 종목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따라가 말어 첫 번째 종목 앞서서 실시간 개장 특징주에서도 살펴봤던 종목입니다. 엘컴텍 가지고 오셨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금값 관련주잖아요. 금값과 관련해서 전일장에서도 상당히 크게 상승 탄력 받아줬던 종목인데 자, 이 종목 따라갑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는 좀 따라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이 올랐지만.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수급 흐름을 보면 여기서 좀 멈추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모멘텀도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엘컴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몽골 현지에서 그 금이 매장된 광구 탐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뿐만이 아니라 사실 과거부터 이 국내 시장에서 금 관련 테마로서 굉장히 좀 유명했던 종목이죠. 지금 역시도 금값 관련해서 시세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 역시도 현재 SVB 파산 사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금값이 또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지금 그런 이제 은행에 대한 파산에 대한 부분들이 신뢰도 하락으로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대처 방안인 뭐 가상화폐라든지 이런 이제 안전자산인 금 쪽으로 수요가 옮겨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수요가 많아지면은 그만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현재 선물 시장이 전날 봤을 때 1온스당 한 2.6%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물 쪽에서도 한 2.4% 넘게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수치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올해 2월 최고치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장에 뭐 사실 근데 은행 파산 이슈가 아니더라도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고물가, 고금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가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증시가 불안정할 때는 사실상 이렇게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지금 사실 시장에서 가장 좋은 테마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조정이 나왔으면 좋을 텐데
고가에 이제 급락을 하다가 다시 한번 또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이제 전일 고가는 넘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뭐 지금 시점에서도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현재 1,600원만 넘어가지 않으면 지금 1,540원대에 형성이 되고 있는데 분할 매수 관점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게 이 엘컴텍 같은 경우에 사실 작년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21년도 대비 영업이익이 현재 흑자 전환을 한 상황이지만 올해 실적을 보게 되면 사실 작년보다 크게 성장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점에서 좀 단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현재 차트 보시면은 저항선을 뚫고 상승 추세로 전환했기 때문에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승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 또한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규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다소 적은 비중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가부터 1,500원 선까지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800원대까지 제시 드리면서 손절가는 짧게 1,400원 이하대로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발 SVB 파산 사태로 인해서 한 수혜주로도 분류가 되고 있는 엘컴텍, 금값과 긴밀하게 관련이 있죠. 자, 이 종목 많이 올랐지만 이슬희 전문가님께서는 그래도 따라가도 괜찮겠다. 따라서 가격 전략까지도 함께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다만 손절 라인과 그런 부분들은 계속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따라가 말어 두 번째 종목도 함께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네, 따라가 말어 두 번째 종목입니다. 위메이드인데요. 이 종목 앞서서 위메이드 플레이를 지켜봤는데 위메이드는 과연 어떤 관점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신지 위메이드에 대한 이야기 먼저 좀 나눠볼까요? 네, 일단 위메이드 과거에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미 지금 목표가를 달성을 했고요. 다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때 못 보신 분들은 지금도 충분히 저렴하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메이드 아까 위메이드 플레이를 얘기를 할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합병 이슈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외형 성장이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자회사인 위메이드 플레이, 위메이드 맥스의 실적도 보게 되면 최근 실적 흐름이 굉장히 좀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합병을 하기 이전에는 각각 기업체가 다르게 사업을 영위를 하지만 합병을 하게 되면 그만큼 수직 결합을 이루게 되면서 이런 시스템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M&A를 하게 되면 사실 가장 큰 장점은 또 몸집이 불어난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위메이드 계열사 자체가 2023년에 엄청난 실적 개선이 또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역시도 중장기적 이익 모멘텀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개선 엄청나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현재 900억대 흑자 전환을 한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년 전 대비해서 한 7배가량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해가 사실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위믹스 코인에 대한 또 악재가 있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 지금 악재가 해소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위메이드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본다면 악재보다는 이제 호재가 많이 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믹스 코인을 연계한 신작 게임들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내년까지 봤을 때 약 80종 정도 나온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앞으로 위믹스 코인에 대한 거래량도 점진적으로 더 활발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보자면 또 위메이드의 대표적인 게임이 하나 있죠. 바로 미르 모바일입니다. 이게 지금 국내뿐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굉장히 좀 인기가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동시 접속자 수가 거의 한 20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뭐 태국이라든지 중국 쪽에서는 지금 앱스토어 거의 1, 2위를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또 위믹스 코인에 대한 거래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네. 또 추가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또 새로운 게임이 하나 나옵니다. 이제 16
16일에 또 사전 예약 출시가 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좀 가져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네,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가격 전략 현재 59,00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신규 관점에서는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59,000원대에서 다시 한번 변동성을 준다면 5만 원 이하까지도 또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59,000원에서 현재 5만 원대까지 충분히 네, 분할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전에 6만 원까지 드렸었는데 이번에 6만 원 좀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이제 64,000원까지 다시 한번 제시 드리도록 하면서 네, 목표가를 혹시 달성을 하게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좀 리뷰 드리는 관점으로 네,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위메이드 플레이 짚어드렸는데 위메이드 역시 이제는 좋아질 일만 남지 않았겠느냐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위메이드 3사에 모두 적용되는 이야기인 것 같네요. 자, 오늘 이슬이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뭐 개장 후 30분 지나면 제가 센티멘털 펀더멘털 이 코너로 이제 찾아오는데요. 어제 뭐 제가 삼성 엔지니어링, 포스코 홀딩스 하나는 센티멘털로, 하나는 펀더멘털로 했는데 오늘 상당히 뭐 삼성 엔지니어링 어제 빠진 것도 별로 없고 오늘 역시 많이 올라가는 좋은 분위기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고 제가 오늘 좀 생각을 해보고 어제 장이 많이 빠져서 오늘은 도대체 무슨 주식을 이제 할까 지난 밤에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또 LS 일렉트릭이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뭐 주가가 먼저 지금 반응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일단 주식 이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분위기 좋은 센티멘탈 종목으로 방금 말씀드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분위기가 좋아요. 분위기가 좋다는 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사들어오고 있다. 이게 뭐 어제 오늘 사들어온 게 아니고 차트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지난 6개월 동안 계속 이렇게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뭐 주가가 시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성이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유효한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외국인들이 계속 사들어오니까 목표 주가도 지금 바뀌고 있어요. 목표 주가가 뭐 작년 뭐 7월 정도만 해도 한 7만 원대에 있었는데 지금 벌써 11만 원대까지 올라왔어요. 아직도 이제 주가가 그 여유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표 주가를 왜 올릴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분위기 좋게 목표 주가를 왜 올릴까요? 뉴스 흐름이 최근에 계속적으로 좋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에 전쟁이 터진 지가 지금 1년이 지금 막 지났잖아요. 거기 때문에 우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로 K9 자주포나 이런 거를 수출한다는 뉴스 관련되는 뉴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전문가들도 이제 계속 그런 거를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게 조만간 끝날 것 같지 않다. 이런 기대감이 계속 이렇게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지금까지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아주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뉴스 플로우가 또 이제 기대되는 게 또 있어요. 호주 쪽에서 호주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호주 쪽에서 레드백 관련 사업 우선 협상자를 이제 선정을 해야 될 건데 거기에도 조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점차적으로 주가에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도 분위기 좋고 뭐 뉴스도 분위기 좋고 이렇게 하는데 펀더멘탈까지도 지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시장에서 좀 보는 거예요.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이유는 역시 폴란드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사가고 있는 K9 자주포 이런 게 영업 마진에 그 상당히 도움을 줄 거다. 그래서 2023년에 영업 마진 향상으로 역대급 실적이 지금 기대된다. 이런 생각들을 시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좋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리스크는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얘기한 뭐 여러 가지 그 센티가 좋은, 분위기가 좋은 이런 뉴스들도 있고 다 하지만 우리가 가격으로 봤을 때, 가치로 봤을 때 과연 이게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거기에는 약간의 작은 이제 물음표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23년 PER을 보시면은 15.5배, 그리고 PBR, 그러니까 주당 배율이죠. 그러니까 1.5배 이 정도로 이제 거래되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기초 체력보다는 조금 위쪽에 있거든요. 근데 성장성을 지금 많이 쳐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좋은 센티멘탈 종목으로 일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기본 체력이 되는 이 펀더멘탈 종목으로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 거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은 안타깝게도 오늘 뭐 자료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주가가 먼저 반응을 빨리 해버리는 바람에 뭐 귀신같이 알아채고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역시 시장에는 선수들이 많은가 봅니다. 이제 펀더멘탈에서 가장 좋은 게 이제 실적이잖아요. 실적이 1분기에 아주 역대급 실적이 나올 거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작년에 이제 전체적으로 판매 가격을 인상한 효과가 금년에 온전히 다 들어올 거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가격은 인상을 했는데 원가 쪽은 오히려 지금 내려가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마진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가격은 올라가는데 원가는 내려가니까 원가는 어느 쪽이냐? 물류비나 뭐 전기동 같은 이런 원가 쪽에서 좀 그 많이 부담이 줄어들 것 같다 이런 얘기고, 작년 하반기에 자산 효율화라는 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용 구조를 낮춰놨기 때문에 마진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22년도에 뭐 21.5에서 22 사이 이렇게 있던 영업 마진이었는데 사실은 시장이 내려오고 전체적으로 분위기 안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23년 빨간 줄로 표시되어 있죠. 이것도 많이 내려왔었는데 금년 2월 달 전후로 해가지고 지금 급격히 23%까지 지금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영업 마진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영업 마진들이 좋아진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좋아지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수주가 지금 많아지는 거예요. 수주 잔고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작년 뭐 21년, 22년 이때하고 지금 벌써 레벨업이 돼가지고 이렇게 수주 잔고가 급격히 늘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수주 잔고 늘고 있는 지역이 바로 북미 지역입니다. 북미 지역에 이제 제 일가 친척이 좀 가서 현대차, 그쪽 공장 관련된 전기차 공장 관련되는 그런 것도 지금 설계를 좀 하고 있고, 뭐 SK 배터리 공장 이런 것도 이제 직관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는데 왜 그쪽이 지금 이 일감이 많아질까요?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계속적으로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 미국에 와서 공장 짓고 여기서 만들어라. 그렇게 자꾸 정책을 쓰니까 한국 기업들이 한국 공장들을 계속적으로 미국으로 이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데는 뭐 조지아주로 가고 어떤 데는 뭐 알라바마도 가지만 삼성전자 같은 데는 텍사스 같은 데도 계속적으로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투자를 이어갈 거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설계를 하고 공장을 짓기 시작하면 뭐가 들어가야 되죠? 전기 같은 게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압기나 관련되는 배전기나 뭐 이런 관련되는 걸 들어가야 되는데 LS 일렉트릭이 전기잖아요. 그래서 LS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거기 그 앞에 서 있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 자회사가 이런 회사가 있더군요. LS 이모빌리티 솔루션. 멕시코에 있는 그 자회사인데요. 여기가 북미 시장에 개척하는데 아주 교두보적인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금년도부터 이제 가동이 이제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모멘텀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인 거고, 제가 볼 때 전통적으로 이제까지 그 기본 컨센서스를 보면은 밸류에이션에 크게 매력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제목을 가치의 재발견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왜 썼냐 하면 말이죠. 이런 겁니다. 얼마 전에 키움증권에서 이렇게 리포트가 나왔는데 지금 깜짝 실적을 기대한다 이런 제목으로 리포트를 썼어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내용을 읽어보니까 목표 주가도 그렇지만은 실적을 컨센서스보다 훨씬 이렇게 높이 제시를 하면서 여기다가 자신감을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조금 이제 반등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LS 일렉트릭 뭐 이렇게 주가에 부침이 있을 수 있다면은 기본적으로 기본 체력이 되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 종목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펀더멘탈 종목으로 LS 일렉트릭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추천을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기억을 해두셨다가 저가 매수 매력이 생기면 이런 종목을 좀 많이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LS 일렉트릭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종목 공개해 주실지 또 굉장히 기대가 되는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이죠. 자, 지금 현재 시장 1.42%, 2.51% 상승폭 이어나가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체로 표정 좋은 모습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 서울경제TV와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좋겠네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좋은 투자 가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